정신건강 및 심리 전문가들이 현재 윤석열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또 흥분 상태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예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면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순 없지만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믿는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중 자기애가 지나친 나머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윤석열이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현실 검증력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충동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보인다라며 그 이면에는 공감력 결여와 과도한 자기애가 있을 수 있다라며 네,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한 서울소재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대국민 담화를 보면 죽으면 죽었지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가 보인다라며 김건희 문제부터 시작해 공직자 탄핵 등 갈수록 야권과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정점에 달했는데 이를 심리학 용어로 갈등의 상승 소용돌이라고 한다. 여기에 윤석열의 독단적 지시적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면서 극단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내란의 힘은 언제까지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둘 생각인 걸까요? 네, 진짜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뭔 짓을 저지르고도 남을 인간 같은데, 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관저에 잠적 중이던 윤석열이 드디어 오늘 충격적인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2분도 채 안 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은 오늘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극우 유튜버들이나 내뱉을 헛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정신 나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네, 윤석열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개소리를 날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네, 윤석열은 또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대거 감액한 것을 대한민국을 간첩천국, 마약소굴,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네, 윤석열은 또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개소리를 날리며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행위였다라며 이직들을 선동했는데요. 네, 또 윤석열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개소리까지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극우 유튜버들이 내뱉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헛소리를 날린 건데요. 네, 또 윤석열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네, 윤석열은 이쯤 되면 진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해제가 이뤄지기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지난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고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네, 윤석열은 포고령이 발동된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사이에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부터 조 청장을 불러 국회와 MBC 등의 장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네, 조 청장 쪽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저녁 7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을 만나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간 10여 곳이 한 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네, 이렇게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도대체 수사기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공수처와 국수부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수사하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체포조로 수사관 100여 명 파견과 구금시설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일 내란 사태 당시 여인영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파견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조사본부 쪽이 10여 명을 출발시켰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출발한 지 10여 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앞서 여인영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와 방첩 관련 수사에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요. 네, 또 여인영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 준비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하지만 조사본부 쪽이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또한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과 수방사 비원 벙커를 국회의원 구금시설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네, 추가적인 구금시설이 검토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 측은 분산 배치를 통해 체포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법원 행정처에 인력을 파견하라며 6차례나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심지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독촉이 이어진 사실이 밝혀졌는데, 네, 이는 윤석열이 사법부 장악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은 지난 4일 0시 56분에 최초로 법원 행정처 비상기획과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을 계엄사 법무 담당자라고 소개한 인물은 법원 행정처에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지난 2017년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관이었던 조연천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 네,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이후에도 계엄군의 파견 독촉은 계속 이어졌는데, 네, JTBC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02748로 시작되는 번호로 새벽 1시와 새벽 2시 4분, 3시까지 모두 합해 6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1분을 지나서도 요구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비상계엄을 계속 밀어붙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을 체포하려 계획했는데, 네, 이와 맞물려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이건 뭐 보면 볼수록 윤석열 이 인간은 진짜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것 같은데, 네, 살다 살다 이런 무식한 인간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